제네시스 GV7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제가 2층에 3대의 차량이 있는데요. 전부 다 3.5 모델이고요. 컬러를 조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이시는 무광 컬러의 스포츠 패키지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크레스트 그릴이 이중화되어 있는데 GV80에서 이미 확인을 했죠. G80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크레스트 그릴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멋지게 제네시스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디자인은 같은데요. M&I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야간의 시인성이 기대가 되고 또 웰컴 세리머니 같은 것들 조금 더 화려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의 변화를 좀 바랬었는데 기존의 금형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인트를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거슬려 했던 부분은 바뀌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스트 그릴의 이중화, 범퍼의 디테일 그리고 M&A 방식의 헤드램프 적용된 부분이 전면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3.5 모델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광 컬러가 더해진다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라인 같은 것들도 훨씬 잘 살아나는 것 같고 특히나 볼륨감보다는 이 캐릭터 라인의 날카로운 쉐입 같은 것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 차의 바디라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적용이 되어 있는 21인치 휠과의 매칭도 아주 좋은 편인데요. 기존의 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일체감 같은 것들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디자인 틀에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유광 말고 무광 컬러를 보면 전에 안 보이던 라인들과 볼륨감 같은 것들이 살아나서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 GV70 스포츠 패키지의 무광 컬러는 정말이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휠은 스탠다드랑 스포츠랑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스탠다드에서는 18인치 리얼 스틸 그레이,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 저게 요번에 추가된 휠이고요. 21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은 기존에 있었던 휠입니다. 제 끝에는 돌아갈 때의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스포츠 라인을 보면 19인치 다크 메탈릭 글로시 그레이 휠 요것도 신규 적용된 휠이고 21인치 다크 메탈릭 글로시 그레이 플러스 블랙 패드 프린팅 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휠 두 가지가 요번에 신규 추가된 휠입니다. 옆에 이 구동을 할 때 휠이 돌아갈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비크 블랙 같은 전통적인 고급 컬러가 안 어울리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런 거는 요런 것들을 또 소화를 해주면서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찾는 소비자한테도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비크 블랙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어색한 느낌은 없습니다. 물론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그레이 컬러 이런 기본 컬러들에 대한 디자인 매칭을 보면은 이 차의 디자인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중성을 지향하면서도 매트한 느낌의 컬러들을 또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소비자의 폭을 넓혀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휠이 이거는 이제 기본형의 휠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조금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휠을 장착한 차량이 승차감 측면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실내 다 찍어서 이제 하시면 실내는 확실히 이 밝은 컬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센스 보세요. 이 주황색으로 안전벨트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이 컬러 촌스럽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스티치 색깔하고 안전벨트의 색깔하고 주황색으로 포인트,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거기에다가 이 어두운 컬러랑 오렌지 컬러랑의 이 색상 매칭 같은 것들도 제가 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도 일반인이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쁘지 않나요? 신규 적용된 세레스 블루의 무광 버전인데요. 유광보다도 확실히 무광이 전체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좀 선호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하지만
이 세레스 블루 컬러 자체가 워낙에 예쁘다 보니까 저는 무광도 괜찮지만 유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레스 블루 컬러고요. 실내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이 밝은 톤의 가죽이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차라면, 내가 이 차를 사서 관리하게 된다면 글쎄요, 저는 자신은 없는데 보기가 굉장히 좋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이런 거 보세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어두운 컬러, 안쪽에 밝은 컬러를 주고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좀 화사한 느낌, 그러면서 오염 같은 데서는 그나마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이런 컬러 매칭은 실용적이면서도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도 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것 같지만은 밝은 컬러가 시각적으로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실내가 달라 보이죠?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엄청 화려합니다. 도어, 센터 터널 측면, 클러치 패드 중앙, 어느 곳 하나 이 비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뒤쪽 도어에도 앞쪽과 동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화려하게 잘 배치시켜 놨습니다. 공간이 더 살아나는 것 같죠? 입체감도 낮에 봤을 때보다 이렇게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켜고 보니까 훨씬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의 디자인의 변화는 없고요. 지금 휠 같은 경우도 19인치라든가 21인치에 신규 적용된 디자인 휠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량은 기존에 있었던 그 휠 그대로고요. 사이드 스커트에 별도 기교를 부리지 않은 점, 그리고 완만하고 이 근육질 바디라인 같은 것들을 좀 일체감 있게 잘 표현한 이런 특유의 바디라인 같은 것들은 기존에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3.5 가솔린 터보 모델인데요. 3.5 모델이 예전에는 4륜 구동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넘어오는 라인도 너무 예쁘고요. 테일램프의 디테일도 상당 수준이고 뒤에서 봤을 때의 스포티하면서 안정감 있는 느낌도 좋습니다. 머플러가 3.5면은 직관형으로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요. GV80에서 봤던 것처럼 히든 타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바닥을 향하고 있고 듀얼 머플러 적용은 기본돼 있고요. 와이퍼도 좀 숨겨줬으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의 이 소음 정도라든가 속도도 나쁘지 않고 트렁크 공간의 여유는 여전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바닥 부분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참 꼼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을 이 안에 넣는 것은 신의 한 수가 되겠고요. 이 안에도 공간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좀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 접을 수가 있고요. LED 조명 밑에는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LED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밝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도 좀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 도어 이 바깥쪽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터치만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갔다 열었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이 소재에서의 변화를 좀 노렸고요. 스티어링 휠은 최근 제네시스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랑 메인 디스플레이가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장성이나 연결성, 그리고 뭔가 좀 일체감도 좋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스티어링 휠은 처음에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약간 좀 어색한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응이 돼서 기존의 디자인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예쁘고요. 에어백 부분에 가죽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 꼼꼼합니다. 그리고 버튼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 디자인은 유지는 하지만 여기에도 이 버튼 같은 것들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소재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 메뉴 구성은 제네시스가 워낙에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해상도 같은 것들도 매우 좋은 편에 속하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점도 제네시스의 분명한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외관의 상태를 이렇게 카메라로 해서 외관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스틱 타입 스위치의 이 견고한 마무리 같은 것들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27인치 OLED는 해상도도 좋고 이게
생각보다 가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려지는 게. 굳이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참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데 이 라인 같은 것들은 유지하면서 에어벤트라든가 이 위치 같은 것들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존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고 일체감 같은 것들 좋습니다. 이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볼륨 컨트롤하고 트래킹 기능은 지금 다이얼 맞춰 놨고요. 아래쪽에 공조 장치는 직관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약간 운전석으로 지금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인체공학적인 부분에서의 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재질이나 마감 같은 것들 참 좋습니다. 지문인식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터레인 모드랑 드라이브 모드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오토 모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승할 때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어 노브의 디자인 그리고 조작 했을 때 조력감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좋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고요. UVC가 포함되어 있는 살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NFC를 커버해주는 무선 충전 달려 있고요. 이 UVC 살균 기능은 이 안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트레이도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을 해 뒀네요. 요런 끝에 살펴보면 마무리 되게 좋아요. 조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지고 카펫 같은 재질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정 블랙박스죠. 이 캠에 관련된 기능들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하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꼼꼼하게 잘 챙겨뒀습니다. 물론 뒷좌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용이 되고요. 이 위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참 좋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지금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선바이저 크기 적당하고 클립도 꼼꼼하고요. LED 조명과 연동되어 있는 거울은 크기 적당하죠.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터치 타입으로 LED 조명 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눌러서 전체를 다 켤 수도 있습니다.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 생각보다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너 커튼 닫을 때 그리고 아웃슬라이딩 시켜가지고 바깥쪽으로 열 때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죠. 그리고 요것도 바뀌었군요. 디지털 미러. 요것도 바뀌어서 밝기랑 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울은 이렇게. 거울 자체도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야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기존하고 같은 느낌. 이 끝쪽으로 갈수록 광각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서 시야 확보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CCRC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최신 트렌드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연동도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 뮤직이라든가 아니면 팟빵 이런 것들은 시대에 맞게 잘 반영을 해준 듯 싶습니다. 뒷좌석이고요.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기능적으로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뒤쪽에서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바닥 공간 여유 좋고 가운데 턱은 약간 높아서 글쎄요,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으면 이 전체적인 공간감은 여유가 있는데요. 헤드룸도요. 요 가운데 발 공간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SO 픽스 적용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잡아당겨 보면은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죽 패턴이나 질감 아주 좋은 편이고 가운데에 에어벤트랑 뒷좌석도 통풍하고 열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존 컨트롤이 가능하죠. 운전석 조석, 그 다음에 뒷좌석은 통합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220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마련을 해 놓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고요. 큰 틀에서 디자인 변화는 외관 그리고 내장에서도 확 뛰는 건 아니지만은 디테일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시장을 리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요. 조만간 여유있는 시승을 통해서 페이스리프트된 GV70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